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날 때문에 쉬는 동안에 뉴욕 시장은 연일 이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급기야 이제 어제는 다우하고 S&P 500은 또 새로운 고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뉴욕 시장은 매번 한편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장중에 계속 겪어나가고는 있는데 워낙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가에는 상승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실적이 높게 나오니까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6%나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만기일을 맞은 우리 코스피는 출발은 플러스 0.67, 2611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은 이제 매도 사이드에 서서 있었고 기관은 또 매수 사이드에 있었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반된 모습. 오늘 이제 특히 만기일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이 만기일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장중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시효과에 거의 기관과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를 매수와 매도를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이 127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기관이 3010억을 매도를 한 거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개인은 1572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2600을 못 지키고 2599.16 어제 8일보다 0.19%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47%로 시작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이제 바로 하락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앉은 후에 그냥 거기서 이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095억을 순매도했네요. 개인은 2032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도 775.48. 네, 그래서 그저께보다 0.53%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5개월째 5 거래일째 이렇게 양봉 하면서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편이고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해서 양봉 나오다 오늘 음봉 나왔지만 추세는 안 무너뜨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50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라 조금 왜곡된 거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235억이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도 2598억을 팔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63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717억을 순매수함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는데 외국인 359억, 기관 10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 산 거는 삼성바이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이렇게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알테오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125억, 25억.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가캠바이오 이런 거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저가항공, 이게 뭐 아시지만 이제 TA 항공 M&A 관련된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부각되면서 나머지들도 좀그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금속, 이거는 뭐 이제 중국이 중국발 이제 자기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에 대한 보복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올랐고, 또 인터넷 플랫폼의 네이버, 카카오, 특히 네이버가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 3분기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뭐 여전히 목표가는 24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뭐 제약바이오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특효약이라든지 기술 이전, 기술 매각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움직였고, 또 국회에서 CDMO 법안 발의한다는 소식이 뭐 들려주면서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괜찮았고, 자동차도 뭐 기관은 좀 팔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좀 뭐 괜찮은 그런 모습. 이거는 이제 환율하고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또 현대차 인도법인 이제 IPO 하면 거기서 이제 4조 이상이 조달된다 뭐 이런 거. 반도체는 뭐 오늘 삼성전자 빼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이제 선두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삼성은 이제 HBM 포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이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막 이랬는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는 사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장이 좀 냉혹한 시장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발표됐던 사과문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반성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히려 매도를 부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역시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다. 이런 게 이제 확인된 날입니다. 그렇지만 여타의 종목들은 또 나름대로 상승을 시도하려는 게 본격화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만기일이어서 내일부터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100만개미 스쿨 시즌 3가 시작됐는데, 혹시 만기가 되셨는데 언제 만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010-8290-1426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병정개미한테 연락을 하셔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좀 보면,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란 데가 뭐 이렇게 그런 데죠.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 데니까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냉혹한 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만 원이 무너지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역시 주식시장은 진짜 약육 강식의 그런 세계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위크 포인트가 약한 점이 보이면 그냥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드디어 증권사들이 막 앞다퉈서 한 군데가 아니라 뭐 몇 군데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제 낮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진작 그랬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목표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생에서 밀림에서 맹수들도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아픈 척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노출되는 순간 공격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삼성전자답지 않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과문을 낸 거예요. 이게 이제
냉혹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공격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갔고 한 달 사이에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만 10조 넘게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사실 삼성전자 일부 물려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다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갖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빨리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저도 뭐 이제 뭐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뭐 비싸게 산 매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물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거하고 시장에서의 평가는 전혀 다른 거죠. 그건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대한 친근함, 브랜드에 대한 친근함 이런 거하고 시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뭐 하물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제 우리 들었지만 이제 TSMC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 뭐 그렇게 애정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밀림에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밀림에서는 약한 척 아픈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뭔가 비전이 있는 로드맵을 담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거 이렇게 된 거 맞아. 실적이 나왔으니까 맞아. 근데 우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깨트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체화시켜서 뭐 딱 얘기를 던져줘야 역시 삼성이 이런 거가 있는데 이 뭐 죄송합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상당히 나빠요. 나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일부터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뭐 삼성전자가 시총 1위였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좀 과한 매도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애써서 위안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일도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건 다소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데다가 뭐 내부적으로 뭐 HBM을 줄이고 뭐 다른 쪽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한 거죠. 1등주의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뭔가 이게 좀 비전이 있는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애초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기네가 GPU에 HBM을 달아서 이런 새로운 그 AI용 반도체를 구성할 때의 그 얘기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나 똑같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삼성은 좀 안일하게 생각했죠. SK야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한 거고. 그래서 그 접합 본딩 방법 자체가 틀리잖아요. SK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HBM 시장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장악을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뭐 이제 오늘까지 만기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막 걱정하고 기다리던 그 WGBI 그 세계 국채 지수라는 거에 이제 내년 말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이제 밤사이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70조에서 85조 정도에 달하는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 이게 꼭 따라와요. 공식처럼. 근데 이제 이거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는 거는 뭐 어떤 이유로서도 시장에 도움은 되죠. 시장에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게 뉴스 쓰는 언론도 문제고 이게 항상 이게 한쪽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내년 말이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년 말에 가서.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이제 공매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환율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이제 뭐 우리가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수출도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이제 뭐 2차전지 포함해서 이런 그 수출주들의 이익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꼭 한쪽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딱 나오면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국제지수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집어가지고 비전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할까?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면 이제 금투세 문제나 밸류업 문제 있잖아요.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 신경 쓰고 있지만 금투세 유예나 폐지한다고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예나 폐지의 전제로서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그 불합리한 문제를 먼저 고치자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유예가 됐건 뭐 폐지가 됐건 이렇게 딱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그런 작업이 없다면 이거는 유예나 뭐 폐지나 이게 진짜 엄발의 오줌 누기지 이거는 의미가 없다. 밸류업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해서 외국 사례 그냥 가져다가 우리도 이렇게 해서 규정만 딱 만들어 놓고 그 디테일한 그 다음에 어떤 비전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한다면 그러면 뭐 삼성이 반성문 쓴 거나 뭐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취약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을 아주 날카롭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그게 제시되면 매력적이잖아요.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지금 한국 들어가면 돈 벌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이렇게 냉혹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믿을 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냐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수급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빠른 게 뭐예요? 실적. 실적이 좋으면 이제 이게 실적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수급이 바뀌고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도 이슈가 진짜 그 임팩트가 강하면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그 이슈 때문에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좋고 이슈가 좋아도 수급이 안 따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진짜 거품이죠. 그냥 물거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 이슈도 물론이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수급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급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냐면 수급의 변화를 빨리 볼 줄 알아야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급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하고 못 그런 사람하고 투자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백만기 스쿨에서도 계속해서 그 수급 문제를 거론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찾는 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식시장에서 수급은 속일 수 없는 진리에, 예, 수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주식을 몰래 뭐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건 시장에서 흔적으로 꼭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은 시장이 암만 어렵고 냉혹해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번에 좀 확인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이제 내일은 이제 만기일이 지난 이제 첫 거래일이고 또 주말이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까 저도 이제 궁금한데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